30일간의 간헐적 채식. 간헐적 채식의 시대가 왔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완전한 채식주의자를 뜻하는 비건이라는 단어가 더는 낯설지 않다. 오히려 조금은 트렌디하고 세련된 느낌까지 든다. 그만큼 비건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일까? 그보다는 주로 채식을 하지만 가끔 고기나 생선도 먹는 채식주의자를 뜻하는 프렉시테리언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비건 제품을 소비하고 비건 트렌드를 만드는 사람들은 완전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채식에 대해 한 걸음을 떼고자 하는 비건 지향의 간헐적 채식인들이라고 한다. 호기심은 있으나 완전히 발을 들여놓고 본격적으로 채식을 하기엔 아직은 조금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제 비건이란 단어는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되었고 조금 더 윤리적으로 소비하고 의식적으로 먹거리를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익숙한 라이프 스타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제 채식은 단지 식단만의 문제가 아닌 지구 공동체의 미래를 염려하는 사람들에 의해 시도되는 라이프 스타일이 된 것이다. 그런데 사람마다 먹는 욕구에 대해 참을 수 없는 저항력의 강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식욕을 통제하는 힘이 강해서 마음을 먹자마자 바로 비건이 되어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먹고 싶은 욕구에 대해 생각하는 바와 다르게 통제가 어려울 수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고기를 먹지 않으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비단 고기뿐만이 아니다. 알코올이나 카페인, 인스턴트 음식이나 패스트푸드를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도 똑같은 저항력의 차이가 존재한다. 왜 이렇게 사람마다 저항력의 차이가 날까? 그것은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다. 각자 살아온 문화와 관계, 습관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개성의 한 부분이 아닐까 싶다. 사람마다 저항력은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 이렇게 다른 우리 모두가 출발부터 똑같은 비건으로 줄을 맞춰 시작한다면 어쩌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 아닐지 모르겠다. 인류에게 불어닥친 재앙 속에서 한편으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지속 가능이라는 생소하게만 하던 단어가 유행어가 되었고 친환경 방식이 패션이 되었다. 촛불 혁명과 K 방역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시대적 과업을 나눠 갖기라도 한 듯 억척스레 마스크를 쓰고 손 씻기를 하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시민의식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나날이다. 2020년 가을 서울시와 함께 채식에 관심이 있는 초보 채식인들 대상으로 21일간의 채식 챌린지를 진행했다. 10일간은 각자가 채식을 실천하며 사진을 공유하게 했고 그 이후 온라인 미팅을 통해 관심사에 대해 소통한 후 나머지 11일간은 나의 가이드와 레시피를 공유하며 채식 실천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처음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을 때 대부분 다이어트나 미용에 관심이 많아서 채식을 시작하겠거니 생각했다.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변화는 어떻게 시작될까? 의외로 많은 이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나도 무언가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채식 챌린지에 도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미 채식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적극 공감하고 있었다.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면서 채식을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지만 당장 100% 실천하기 어렵기에 일시적으로나마 이런 도전을 통해 스스로를 변화시켜보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참가자들을 인터뷰하면서 우리 사회의 집단 지성이 놀랄 만큼 성숙해졌다고 생각했다. 개인의 편의를 위한 삶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지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 개인의 삶과 지구 전체의 운명이 별개가 아니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몇 년간 채식 강의를 하면서 전국을 다니며 식단을 바꾸라고 설득하느라 한약국문을 반은 닫고 다녔지만 내 노력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 강의를 들을 때나 나와 만난 직후에는 변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다가도 막상 현실로 돌아가면 다시 원래의 식단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물론 그 중에는 채식을 통해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뀐 경우도 있고 특정 질환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채식인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적었다. 그 이유가 채식에 대한 고정관념과 육식 위주의 사회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고기에 대한 탐익을 포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별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다는 부담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자기 만족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대중들이 원하는 방식의 운동이다. 어차피 나처럼 인연이 다 극단적인 변화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은 굳이 내가 쫓아다니며 설득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누구나 한 번쯤은 시도해 볼 만한 방법을 생각할 수 있어야 대중운동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문턱이 낮아야 한다. 채식을 한다고 해서 별나고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해시킬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에 빠져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했던 나에게 고기 없는 월요일 캠페인 소식은 안성맞춤이었다. 채식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비건, 완전 채식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는 매우 더디다. 오히려 비건에 관심이 많은 플렉시테리언이 매우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일상의 리듬과 고기에 대한 욕구를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부담 없이 지구를 위해, 건강을 위해 또는 채식을 탐험해 보기 위해 일주일에 하루 채식을 해보라는 메시지는 보통의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는데 성공했다. 나이 들어도 늙지 않는 사람들의 비밀. 내가 초중고를 다니는 동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스타는 아놀드 슈왈제네거였다. 2003년부터 8년간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역임한 그는 완전 채식주의자로 알려져 있었는데 서구사에서 채식 식단은 건강에 대하여 지극히 관심이 많은 트렌디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실제로 채식인들은 매우 건강하고 매력적인 몸을 가지고 있고 정신력 또한 강건하여 나이 들어서도 활력적으로 일선에서 일하고 있다. 고기 없는 월요일 창시자인 시드 러너는 90세가 가까운데도 뉴욕 시청 앞에서 야구 모자를 눌러 쓰고 피케팅을 한다. 2019년부터 뉴욕 시청은 빌 리드 블라시오 시장을 선두로 매주 월요일과 공식적인 행사 장소에서 채식 식단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뉴욕시의 모든 공립학교에서는 주 1회 채식을 제공하는 고기 없는 월요일을 시행하고 있다. 시드 러너가 아직도 현역으로 일을 한다는 것보다는 그가 여전히 활동가로서의 감각을 잃지 않고 활력 넘치게 일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비티즈의 전 멤버이자 영국 고기 없는 월요일의 창시자 폴 맥카트니는 80세에 가까운 고령임에도 코로나19로 국경문이 닫히기 전까지 전 세계 투어를 다니면서 활발한 음악 활동을 해왔다. 그의 콘서트는 3시간 동안 진행되었는데 단 한 명의 게스트 없이 혼자 악기를 바꿔가며 열정적으로 관객과 호흡한다. 고기 없는 월요일과 인터뷰에서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고 즐겁게 일을 즐길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채식을 하면서 동물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분명 아주 매력적이고 건강하다. 그들은 자신들의 건강 비결이 바로 채식이라고 자신있게 말한다.
요즘 근육 키우고 싶으신 분 많으시죠? 근육을 기르고 싶다며 비건 단백질 파우더를 매일 아침 먹는 사람들을 종종 만난다. 그 사람들에게 나는 보디빌더 대회를 나갈 거냐고 묻는다. 일부러 근육만 강조하는 몸을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라면 탄탄한 근육을 만들기 위해 굳이 비건 단백질 파우더를 챙겨 먹는 것은 권하고 싶지 않다. 근육 형성에 필요한 물질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식품들을 매일 즐겨 먹는 것은 어떨까? 채식 식단은 풍부한 섬유질과 단백질을 함유하며 소화가 잘 되고 혈압과 당 수치를 안정시키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오랫동안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된다. 특히 근육량을 늘리려면 운동 전에 식사하는 것이 좋다. 운동 전에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면 운동 시 근육 생성과 지방 분해에 도움이 된다. 특히 저체중인 사람이 공복에 운동을 하면 근육 손실이 와서 운동 효과가 떨어진다. 운동하기 2~3시간 전에 식사를 하되 포만감이 큰 식사보다는 영양이 풍부한 고단백 식사를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체중 감량을 하고 싶다면 운동 후에 식사를 하자.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저혈당 상태에서 체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삼기 때문에 지방 분해 효과가 상승하므로 운동 후 가볍게 식사하는 게 좋다. 근육 생성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는 뽀빠이가 즐겨 먹던 시금치, 케일과 같은 녹색 잎채소류와 다양한 콩류이다. 특히 병아리콩, 완두콩, 서리태, 쥐누니콩 등과 두유, 두부를 즐겨 먹는 것이 좋다. 또한 시금치, 현미, 아마씨, 호박씨, 귀리, 아몬드도 근육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단백질을 농축적으로 먹고 싶다면 골고루 꾸준하게 먹는 것이 좋다. 운동 전후로 두유나 아몬드 밀크에 갈아 마시거나 매 끼니 때마다 샐러드에 넣어 섭취해주면 좋다. 당신에게 단단한 근육과 건강한 몸매를 안겨줄 것이다. 내가 10년간 진행해온 한방 채식 테라피 프로그램도 한 달간 채식 식단으로 몸과 마음을 리셋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동기 또한 건강상의 이유가 가장 크다. 처음에는 고작 한 달간의 채식으로 무엇이 변할까 싶은 의구심을 갖기도 하다. 하지만 실제 한 달간 채식을 할 경우 생각보다 훨씬 많고 크고 작은 변화들이 찾아온다. 단 한 달 만에 만성 통증이 사라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자기 자신과 삶에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다고 말하기도 한다. 단 한 달간의 여정을 통해 건강한 자궁을 되찾아 임신에 성공한 이들도 여러 명 있다.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대사성 질환은 노력 여하에 따라 호전 반응이 매우 빠르다. 한 달간 배부르게 채식을 하면서 뱃살이 쏙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강좌가 끝날 때마다 듣는 소리이다. 실제 스스로 한 달만 완전히 채식 식단을 생활해보면 몸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편안한 느낌이 들게 변하는지 알 수 있다. 둔하고 무거운 느낌이 사라지고 정신이 맑아질 뿐 아니라 피부가 아이처럼 고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식단을 바꾸는 일의 중요성. 나는 식단을 바꾸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확신하게 된다. 채식의 영향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은 것은 제대로 실천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너무나 극단적으로 자신을 몰아붙여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잃어버린 식단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채식이 지닌 힘은 식단 변화를 통해서 얻는 이익보다 훨씬 더 많다. 그러나 아무리 채식을 통해 긍정적 변화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모든 이들은 한 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건 채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각자 삶의 조건 안에서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가치에 맞는 최적화된 식단 찾기를 원했다. 고기 없는 월요일 활동가는 대부분 비건이 아니다. 비건들만 채식 운동을 한다는 생각은 편견이다. 많은 이들이 활동가가 되고 싶지만 비건이 아닌데 괜찮겠냐는 질문을 먼저 한다. 나는 비건을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활동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국 고기 없는 월요일의 표어는 일주일에 하루만 채식하면 당신도 환경운동가이다. 누구나 다 환경운동가가 될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놓아주자는 취지이다. 육류 소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기 위한 전략으로 단 한 가지 메뉴만 고기 대신 채소로 바꿔보자는 캠페인이 성공을 거둔 예가 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된 고기 없는 월요일 활동으로 학교 급식에 자주 등장하는 햄버거 패티를 소고기 대신 버섯으로 바꾸자 온실가스 배출량이 11배가 줄어든 것이다. 모든 메뉴를 채식으로 바꾸기 어렵다면 우선 고기의 총량을 줄이는 방법부터 시작해봐도 좋을 것이다. 먹는 것을 줄이는 것에 대한 강박을 가질 필요도 없고 또 어쩌다가 다시 고기를 먹었을 때 마치 금기를 깨는 것 같은 죄의식을 느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 하루 한 끼, 일주일에 하루 채식 등 융통성을 가지고 육류 소비를 줄여나가는 접근 방식으로 부담 없이 채식을 시작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표현해보자. 오늘부터 나는 간헐적 채식인이야. 내 하루의 스토리는 이게 전부다. 요즘 나의 하루는 매우 단순하다. 아침에 일어나 차 한 잔을 들고 멍 때리며 하늘을 바라보고 가벼운 요가와 명상을 하고 단호박 하나를 쪄서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다. 출근 후 다시 차 한 잔을 마시고 일을 하다 점심을 만들어 예쁘게 담아 맛있게 먹는다. 오후 일을 보다가 바쁘지 않으면 한약국 뒤 원적산으로 1시간 남짓 산책을 다녀온다. 매일의 자연을 카메라에 담는 것이 나의 취미가 되었다. 다시 한약국으로 돌아와 차 한 잔을 하고 늦은 오후에 일을 보고 퇴근을 한다. 저녁밥은 너무 요란하지 않게 그러나 알차고 맛있게 즐긴다. 그리고 동네 공원을 가볍게 산책하거나 좋아하는 책을 조금 보다가 명상을 하고 잠자리에 든다. 내 하루의 스토리는 이게 전부다. 명상과 산책, 삼시세끼와 간식 이외의 시간은 무엇이 인연이 닿든 그저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누군가를 설득하는 데 힘을 쓰기보다는 내 결에 맞게 살아가는 보통의 날들을 그저 나누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내가 지향하는 삶의 방식이 얼마나 건강하고 평화로운지 또한 지구에 대해 걱정하고 지구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결코 나의 행복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편안한 호흡으로 알려나가고 싶었다. 그러면서 한 달간 채식을 체험해보는 한방 채식 테라피를 꾸준하게 진행해왔다. 지난 10년간 나와 인연이 닿아 채식을 경험한 분들로부터 다양한 피드백을 받았던 것들이 이 책을 집필하는 데 절대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 어떤 분들은 프로그램 이후 비건이 되었고 어떤 이들은 원래대로 돌아갔다. 어떤 이들은 병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을 맞이했고 어떤 이들은 오히려 병을 얻었다는 소식도 전해 들었다. 병을 얻고 나서야 다시 채식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분들도 있었다.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단지 개인의 선택만으로 바뀌기가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 매번 깨달았다. 하지만 나는 그럴 때마다 조금씩 더 유연해졌고 좀 더 친절한 방식으로
안내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다. 그 가운데 스스로 비건으로서의 중심을 잃지 않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서 있으려고 노력했다. 이 책은 그런 나의 탐구심과 고군분투의 결과이다. 한 사람의 밥그릇에 깃든 평화로운 삶의 방식이 지구 전체를 이롭게 할 수 있다는 것에서 희망을 보았고 그 희망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조금씩만 희망을 더 가져보려 한다. 나는 이제 부드럽게 설득하고자 한다. 일단 딱 한 달만 채식을 해보자고 말이다. 채식 운동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으로 비건이 트렌드가 된 시대를 맞이한 것은 축복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비건 라이프가 한때 유행하는 패션처럼 잠시 회자되고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비건을 지향하는 사람들 삶 속으로 잘 스며들어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화 속에서 뿌리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책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좋겠다. 지금까지 이연주 지음 송복스 펴냄 30일간의 간헐적 채식 책과 함께였습니다. 더 좋은 책으로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엄청난 큰 힘이 됩니다. 백만장자 북클럽 여러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